형들, 지금 소외감 엄청 들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더 담을 걸, 조정 왔을 때 풀 매수할 걸. 보유자들도 후회 중인 이 상황,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포모에 시달릴 거예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반도체 끝난 거 아니냐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SK 하이닉스로 수익 인증하고 엔비디아로 인생 바뀌었다는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그 얘기 계속 들으면 사람 흔들려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 나만 놓친 거 아냐? 이 생각 들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2026년 5월 현재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7,500선을 돌파했고 SK 하이닉스는 4거래일 연속 최고가, 삼성전자도 이번 달에만 20% 넘게 올랐어요. 미국 반도체주는 진짜 미친 상승을 했어요. 마이크론은 작년 저점 대비 11배, 인텔은 6배, SOXL은 24배, 샌디스크는 무슨 50배가 올랐어요. 미친 거 같지 않아요? 근데 형들,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이 있어요. 이 광기 같은 AI 랠리 속에서 월가의 전설들이 오히려 반도체와 AI 주식을 조용히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거의 동시에. 지금 개미들만 더 들어가고 있고 정작 수십 년 동안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슬슬 빠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시대를 못 읽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못 본 위험을 이미 보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팩트로 확인해 볼게요. 2026년 5월 7일 SK증권이 리포트를 하나 냈어요. 삼성전자 목표주가 50만원, SK 하이닉스 목표주가 300만원. 지금 SK 하이닉스가 168만원 수준이니까 아직도 80%더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지금이 이미 사상 최고가거든요. SK 하이닉스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불과 사흘 사이에 23% 이상 폭등했어요. 삼성전자도 같은 기간에 20% 넘게 올랐고요. 코스피 전체는 지난 한 주 동안만 13.79% 올랐어요. 연초 대비로는 무려 75% 상승.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과거 코스피가 1000에서 2000 가는데 18년이 걸렸어요. 2000에서 3000 가는데 13년이 걸렸고요. 근데 지금은 1월에 5000 돌파, 2월에 6000 돌파, 5월에 7000 넘어서 7500까지. 불과 5개월 만이에요. 이 랠리의 배경은 뭐냐? 실적이에요. 거품이 아니라 진짜 실적이에요. 삼성전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원이에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756%나 폭증했거든요. SK 하이닉스는 1분기 영업이익률이 72%예요. 매출에서 4분의 3 가까이를 이익으로 남겼다는 거잖아요. 이걸 가능하게 한 게 HBM, 고대 역폭 메모리예요. HBM이 뭐냐고요? AI 서버를 만들 때 GPU가 두뇌라면 HBM은 그 두뇌 옆에 붙은 초고속 메모리예요. 엔비디아 칩 하나에 SK 하이닉스 HBM이 꽂히거든요. 엔비디아가 잘 팔릴수록 HBM 수요가 폭발하는 구조인 거죠. 빅테크들이 올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캐펙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우리 돈으로 약 1073조 원, 전년 대비 76% 증가한 숫자예요. 그 돈이 결국 반도체로 흘러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들, 이 미치 시장 속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호황을 일찌감치 예견하고 먼저 샀던 사람들이 지금 그 주식들을 팔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한 명을 소개할게요. 스탠리 드러켄밀러. 이 형 이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워런 버핏이 가치 투자의 신이라면 드러켄밀러는 매크로 투자의 신이에요. 매크로 투자라는 게 뭐냐면 개별 기업이 아니라 세상 전체 흐름을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금리가 오른다, 달러가 강해진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런 큰 그림을 먼저 보고 포지션을 잡는 방식이에요. 이 형이 얼마나 잘하냐고요?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30%. 그것도 단 한 해도 손실 없이. 30년 연 30% 무손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안 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억을 맡겼다면 30년 후에 2600억이 돼요. 복리의 마법이거든요. 조지 소로스 밑에서 일할 때는 영국 파운드화를 공매도해서 하루에 10억 달러를 번 사람이에요. 지금은 개인 패밀리 오피스, 그러니까 자기 돈만 굴리는 회사인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를 운용 중이에요.
규모는 약 44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이상. 그런데 이 6조 원짜리 포트폴리오에 최근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지금 반도체 대폭등 장세랑 묘하게 엇갈리거든요. 자,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드러켄밀러 이 형이 판 것들 먼저 볼게요. 엔비디아 완전 매도, 팔란티어 완전 매도, 메타 완전 매도, 일라이 릴리 완전 매도. 한마디로 최근 AI 강세장의 대표 주식들을 다 정리했어요. 엔비디아는 2024년에 전량 팔았어요. 그때가 처음 샀을 때보다 600% 이상 오른 시점이었거든요. 팔란티어는 2025년 1분기에 완전히 정리. 메타는 2025년 3분기에 샀다가 불과 한 분기 만에 4분기에 전량 매도.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팔란티어는 지금 2026년 5월 기준 연초 대비 23% 하락해 있어요. 심지어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도 발표 후 이틀 동안 8% 더 빠졌거든요. 매출이 85% 성장했는데도요. 왜냐고요? 팔란티어의 주가 매출 비율,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매출로 나눈 숫자가 60배가 넘어요. 역사적으로 이 숫자가 30배를 넘은 회사들 치고 그 수준을 유지한 적이 없었거든요. 드러켄밀러가 이걸 미리 보고 팔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판 돈으로 뭘 샀냐는 거잖아요. 2025년 4분기 13F 공시 기준으로 드러켄밀러 포트폴리오 최신 상태예요. 1위 네이테라, 포트폴리오의 12.8%. 2위 XLF 6.7%. 3위 인스메드 5.7%. 4위 RSP 5.0%. 5위 테바제약 4.1%. 그리고 알파벳이 무려 276% 증량해서 총 38만 5천 주 보유. AI 반도체는 없어요. 전부 헬스케어, 금융, 그리고 AI로 실제로 돈 버는 기업들이에요. 한 분기에 27개 신규 종목을 담으면서 포트폴리오를 거의 뒤집었어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네이테라. 형들, 이 회사 모르는 분들 많을 텐데요. 네이테라는 유전자 검사 회사예요. 핵심 기술은 시그나테라라는 검사인데 암 환자가 수술이나 항암 치료 이후에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졌는지를 피검사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CT 찍어서 종양이 눈에 보여야 재발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검사는 혈액에서 암 DNA 조각을 잡아내는 거라서 CT에 안 보일 때부터 재발을 미리 감지할 수 있거든요.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네이테라는 분기 사상 최초로 검사 건수 100만 건을 돌파했어요. 암 관련 검사는 1년 전보다 55% 증가, 매출은 38.8% 성장한 약 7천억 원 수준. 2025년에는 드디어 현금 흐름이 흑자로 돌아섰어요. 1억 760만 달러 플러스. 바이오 회사의 가장 큰 리스크는 돈 계속 써가면서 살아남을 수 있냐인데 그 리스크가 드디어 해소된 거예요. 드러켄밀러는 2022년부터 이 회사를 사기 시작해서 계속 비중을 높여왔어요. 평균 매입가가 86달러인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에요. 두 번째, XLF와 RSP. XLF는 금융섹터 ETF예요. JP모건, 버크셔 해서웨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미국 대형 금융주들을 담은 바구니죠. 드러켄밀러가 왜 여기다 큰 돈을 넣었냐? 첫째, 금리 곡선. 쉽게 말해서 은행은 단기로 돈을 빌려서 장기로 빌려줘요.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은행 수익성이 좋아지거든요. 드러켄밀러는 그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본 거예요. 둘째, 규제 완화. 트럼프 2기 들어서면서 금융 규제가 풀리는 방향이에요. 규제가 줄면 은행들은 더 공격적으로 영업할 수 있고요. 그리고 RSP. 일반 S&P 500 ETF는 시가총액 큰 회사에 더 많이 투자해요.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가 수십 퍼센트를 차지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RSP는 500개 회사에 똑같이 투자해요. 0.2%씩. 이게 무슨 의미냐? 드러켄밀러가 앞으로는 소수 빅테크가 시장을 독식하는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베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495개 종목들도
따라 올라올 것이라는 시그널. 세 번째, 알파벳. 드러켄밀러는 2025년 3분기에 알파벳을 새로 매수했어요. 4분기에 추가로 276%나 더 샀고요. AI 주식을 판 게 아니라 AI로 실제로 돈 버는 회사로 갈아탄 거예요. 알파벳의 기업 가치 대비 매출 비율이 10년 평균 수준이에요. AI를 하고 있는데 가격은 역사적 평균. 반면 엔비디아나 팔란티어는 이미 미래 기대치가 주가에 다 반영됐거든요. 이 차이가 핵심이에요. 드러켄밀러만 이런 건지 확인해 볼게요. 워런 버핏.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냐? 애플을 2023년부터 계속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5년 3분기에 알파벳을 무려 1784만 주 새로 샀어요. 버핏이 2017년의 인터뷰에서 구글을 일찍 못 산 게 아쉽다고 했거든요. 그 말 한 지 8년 만에 드디어 샀어요. 버핏이 애플을 팔고 구글을 산 건 무슨 뜻이냐? AI 인프라 사는 회사 말고 AI로 실제로 광고, 클라우드 수익 내는 회사를 사겠다는 거죠. 소로스 펀드는요, 2025년 3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 포지션을 3배 이상 늘렸어요. 빌 에크먼은요, 퍼싱 스퀘어 캐피탈 운영하는 이 형은 포트폴리오의 55%를 우버, 아마존, 알파벳, 메타 이 4개에 집중시켰어요. 공통점이 보이죠? 정부 AI를 이용해서 실제로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에요. 우버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고 아마존 AWS는 전체 영업이익의 66%를 차지하거든요. 형들, 여기서 패턴이 보이죠?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AI 인프라 주식은 줄이거나 정리하고 실제로 AI로 돈을 버는 기업들에 집중하는 흐름이에요. AI 사파는 회사 말고 AI 금광을 직접 캐는 회사. 반도체가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데 왜 전설들은 오히려 정리했냐는 거죠. 첫 번째, 그들은 일찌감치 먼저 사고 충분히 벌었어요. 드러켄밀러는 엔비디아를 2022년에 샀어요. 챗 GPT 나오기 직전에. 600% 수익 보고 팔았거든요. 팔란티어도 5년 수익률이 542%예요. 이미 다 번 상태에서 파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팔고 나서 어디로 갔냐인데 헬스케어와 금융과 AI 수익화 기업으로 간 거예요. 두 번째, 밸류에이션이에요. 팔란티어는 지금도 주가 매출 비율이 60배가 넘어요. 실적이 85% 성장해도 주가가 빠지는 게 이유가 뭐겠어요? 이미 너무 비싸다는 거거든요. 엔비디아는 52주 최저점 대비 거의 2배가 됐어요. 기술적으로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드러켄밀러가 팔 때와 비교하면 여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세 번째, 드러켄밀러의 핵심 철학, 18개월 후를 본다. 이 형은 지금 뉴스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움직이면 18개월 후에 맞을 포지션을 잡는 방식이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담은 헬스케어와 금융은 2026년 수반에서 2027년을 향한 베팅인 거예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드러켄밀러가 팔았으니까 나도 팔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13F 공시는 분기 끝나고 45일 뒤에 나와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2025년 4분기, 그러니까 작년 말 데이터예요. 그 사이 드러켄밀러는 또 바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형은 개인 자산 44억 달러를 굴리는 사람이에요. 저 같은 개인 투자자랑 투자 여건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워야 하냐? 첫 번째, 지금 반도체 랠리는 실적 기반이라는 걸 알자. 코스피가 7,500 돌파한 게 거품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 원,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률 72%. 이건 실제 숫자예요. 올해 양사 합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87조 원이에요. 내년에는 800조 원 가까이 전망되고요. 실적이 주가를 뒷받침하는 랠리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쏠림은 조심해야 해요.
지금 코스피가 7,500인데 반도체 빼면 4,100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코스피 상승의 65%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에서 나온 거거든요. 코스피 7,500 시대에 내 계좌가 안 오른다는 분들이 있다면 이 K자형 쏠림 장세 때문이에요. 세 번째, AI로 돈 버는 기업을 봐야 해요. 드러켄밀러, 버핏, 소로스, 에크먼이 공통적으로 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AI 인프라를 만드는 기업에서 AI 인프라를 활용해서 수익 내는 기업으로. 구글은 AI 검색 광고로 돈 벌고, 아마존은 AWS AI 서비스로 돈 벌고, 네이테라는 AI로 암 진단 정확도를 높여서 검사 건수를 55% 늘렸어요. 엔비디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충분히 오른 종목보다 그 다음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눈을 돌리는 게 전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 실적 대비 가격을 봐야 해요. 지금 SK하이닉스 선행 PER이 5.2배예요. 삼성전자가 6배. 그 정도면 반도체 슈퍼사이클 감안하면 아직 저평가라는 분석이 많아요. 반면 팔란티어는 주가 매출 비율 60배. 이 차이가 전설들이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형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코스피 7,500, SK하이닉스 신고가, 엔비디아 2배. 이 모든 게 사실이에요. 근데 전설들은 이 호황의 한복판에서도 다음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이 뭔지는 각자가 공부하고 판단해야 해요. 저는 오늘 드러켄밀러라는 거울을 통해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 관점을 공유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투자는 본인 책임이에요. 드러켄밀러도 틀린 적 있고 버핏도 실수한 적 있어요. 어떤 전문가도 미래를 100% 맞출 수 없거든요. 오늘 이 영상은 정보 제공 목적이고 어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공부하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핵심 한번 정리할게요. 첫 번째, 지금 반도체 랠리는 실적 기반이에요. 코스피 7,500, SK하이닉스 신고가, 삼성전자 5월 20% 상승. 이건 거품이 아니라 실적이 만든 수치예요. 두 번째, 그 와중에 드러켄밀러는 AI 반도체 팔고 헬스케어, 금융, AI 수익화 기업을 샀어요. 버핏, 소로스, 에크먼도 방향은 비슷해요. 세 번째, 이들의 공통 메시지는 이거예요. AI 인프라에서 AI 수익화로 무게중심 이동. 사파는 회사 말고 금광을 직접 캐는 회사. 네 번째, 쏠림은 조심해야 해요. 코스피 7,500의 65%가 반도체 두 종목에서 나왔어요. 내 계좌가 지수만큼 안 오른다면 쏠림 때문이에요. 지금은 미친 상승장이에요. 근데 전설들은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 수가 뭔지 각자가 공부해야 할 시점이에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제과학실이었습니다.